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단원인 돌봄과 소통의 가족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앞서서 부모의 역할이나 양육 방식에 대해서도 배운 적이 있는데, 그것과 연결되기도 하고, 그리고 자녀가 태어났을 때 갖는 특징에 따라서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우리가 앞으로 가족 문화와 세대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 나갈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녀 돌보기 부분인데요. 이 자녀 돌보기는 사실 성인이 돼서는 의미가 없는 부분이니까 출산을 막 한 신생아부터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청소년기까지 그때 부모의 역할을 알아보고 많은 그 부분이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신생아의 발달과 특징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모의 역할이에요. 앞서서 우리가 부모는 자녀에게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일관성 있는 태도로 양육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민주적인 양육 태도가 자녀가 스스로 독립적이고 자율성을 기를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 부모는 아기 태어나서 신생아부터 청소년기까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단계에 따라서 발달 과업이나 양육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일단 중요한 거는 본보기가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하고 부모도 자녀가 성장하는 거에 따라 욕구 수준 그리고 발달 과업에 따라서 본인도 변화하면서 거기에 적합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올바른 부모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아랫부분에 보면 자녀의 성장에 따라 변화하는 부모의 역할을 파악하고 부모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해서 자녀의 성장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함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단계별에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녀 발달 단계를 크게 5단계로 나눠 두었어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태어나자마자 아주 갓난 아기서부터 여러분들 그 수준에 해당되는 청소년기까지. 그래서 총 신생아, 영아, 유아, 아동, 청년기 이렇게 5단계로 나눠 두었는데요. 여러분 요거 공부할 때는 항상 그 시기에 맞춰서 언제까지 해당되는지, 예를 들면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신생아기는 출생 후 4주까지다. 이런 식으로 반드시 머리에 입력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신생아기는 태어나고 4주까지인데 이 시간이 아주 짧지만 뱃속에 있던 태아가 세상에 나와서 환경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굉장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부모의 역할들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자녀는 출생 직후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말도 모르고 표현하는 방식을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로지 울음으로 이제 자기 의사를 표현하게 되는데 이 울음의 특징이나 높낮이, 소리에 따라서 또 어떤 걸 요구하는지 부모가 빨리 캐치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집중적으로 돌본다. 그러니까 거의 365일, 신생아기는 4주니까 4주 동안은 24시간 늘 함께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이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이상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영아기예요. 신생아기 다음이 영아기인데 자, 아까 말했듯이 영아기는 언제가 해당되느냐? 항상 기억을 해놓도록 하세요. 출생 후 1개월, 아까 4주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4주 이후부터 24개월, 2살까지, 2년까지. 근데 이 시기에는 절대 몇 살이에요? 라고 묻지 않아요. 보통 그 아기 몇 개월이에요? 이렇게 묻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월령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한 달 한 달, 하루하루가 이 시기에는 굉장한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나이로 아이의 그 가늠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개월 수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앞으로 계속 배울 부분이긴 하지만 잠시 언급을 하자면 이 영아기 시기에는 애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서 항상 아이에게 애정을 듬뿍 주고
그다음에 정서적인 부분을 만족시켜서 부모와 아이 사이에 정서적 교류가 잘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2살까지는 아무래도 우리가 훈육을 한다기보다는 양육을 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영아가 가지고 있는 특징, 특히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욕구를 확인하고 만족시킬 수 있도록 보살피는 것이 필요해요. 2년이 지나고 나면 유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를 유학이라고 표현을 하고 아무래도 이 시기에는 기초 생활 태도를 배우는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일어나면은 양치하고 씻고 저녁에 자기 전에 어떻게 한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이 시기에 배우게 되고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것을 배우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어릴 때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이 유아기 시기는 굉장히 용감한 시기이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본인의 신체적 능력이 상승되기 때문에 증가하기 때문에 많이 이제 까불기도 하고 이제 과격한 행동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부모님이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아까 말했듯이 기초생활 태도나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훈육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야 초등학교 가서 이제 사회생활도 잘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다음은 아동기입니다. 자, 아동기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시기를 의미를 하죠. 아무래도 이 학교는 그 전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는 다르게 정해진 틀 안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시기를 지적, 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고 교우 관계도 굉장히 넓어지고 그다음에 선생님과의 관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사회생활을 직접적으로 배우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죠. 아무래도 아침 등교 시간이 거의 9시 이렇게 되니까 9시에 등교를 하고 그 정해진 종소리에 따라서 40분씩 수업을 하는 이런 것들이 근면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가 좀 하기도 하지만 옆에서 잘 지지를 해주면서 응원을 해주는 역할이 필요하고 여러분이 지금 청소년 시기잖아요. 청소년 시기가 되면 이 지지하고 이런 것보다는 상담자의 역할을 좀 해서 본인 스스로 아이가 자아 정체성을 잘 형성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때는 아무래도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 2차 성징 같은 그런 부분도 나타나기 때문에 부모님과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생기게 되는데 이럴 때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스스로 본인을 제어하고 그다음에 판단하고 자기의 진로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옆에서 항상 그 수준에 맞춰서 대화를 해주는 상담자의 역할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직접적으로 신생아의 발달 특징과 돌보기부터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얘기했지만 신생아 시기는 사실 굉장히 긴 시기가 아니에요. 4주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이유는 이 시기만에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이 있기 때문인데 신체적 특징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반사행동 같은 부분이 있어서 이걸 따로 떼어놓고 이렇게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먼저 신체적 특징, 신생아의 신체적 특징을 봤더니 키 몸무게는 거의 50cm 전후 정도 되고 그 몸무게는 평균 3.3 정도 된다고 하는데 편차는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개인차가 있어서 뭐가 정답이다라고는 할 수 없죠. 근데 키와 몸무게가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머리가 키의 4분의 1 정도 되고 머리 둘레가 가장 크죠. 그래서 태어날 때 머리부터 나오게 되면 나머지는 쉽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상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산도로 아기가 머리가 나올 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머리 크기가 큰데 좁은 산도를 나오기 위해서 두개골이 딱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서로 겹치면서
네, 이렇게 교차하면서 좀 맞춰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구멍이 두 개가 있는데 수구멍이라고 해요. 숨구멍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대천문, 소천문이라고 하는 숨구멍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애기 머리는 뭐 때리거나 함부로 만지거나 하지 않는 것이 좋죠. 근데 지금 우리 머리는 다 두개골이 딱딱하게 덮여 있어서 아주 단단한 그 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생아기 지나서 영아기를 지나고 나면 지금 우리 머리처럼 단단한 두개골을 갖게 되죠. 그리고 배꼽은 탯줄이 떨어져 나가면서 그 부분이 이제 아물게 되고 보통 일주일 후에 탯줄이 배꼽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피부는 네, 붉은색이고 주름이 많은 편. 그리고 이건 개인차가 이것도 있기 때문에 뭐 보통 그렇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체온은 일반 성인보다는 좀 다소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맥박도 심장의 기능이 성인처럼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뛰게 되죠. 그래서 130에서 140회 정도로 빠르게 뛰게 됩니다. 자, 다음은 감각 기능 발달 부분을 볼 텐데요. 자, 감각 기능은 5개가 있죠. 네, 시각과 후각과 촉각과 청각, 미각 이렇게 있는데요. 학교에서 선생님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늦게 발달하는 감각 기관은 당연히 네, 시각이에요. 대부분의 기능들은 뱃속에서 다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영상으로 한번 어느 정도 감각 기능을 가지고 신생아들이 태어나는지 보도록 할게요. 어머니와 이어진 탯줄을 끊어내고 독립된 삶을 시작하는 작은 생명체. 예쁘죠? 얘 때문에 고생한 거예요. 아기들은 이 낯선 세상에 적응하고 반응하는 능력을 태어나는 순간부터 갖고 있다. 태어난 지 30분도 안 된 현지가 주사를 놓자 고통스러운 울음을 터뜨린다. 오랜 세월 동안 신생아는 감각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고 알려져 왔다. 그러나 몇몇 감각들에 대해 아기들은 성인 못지않은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그중 하나가 바로 청각이다. 태어난 지 이틀째. 달랑이를 흔들자 아기가 소리나는 곳으로 고개를 돌린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아기는 소리에 반응한다. That's amazing. 여러 번에 걸친 청각 실험에서 대부분의 아기들은 주변에서 나는 소리를 쫓아 고개를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것은 신생아의 청각이 그만큼 잘 발달되어 있다는 신호다. 모든 소리 중에서도 아기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높은 여자의 목소리, 즉 엄마의 목소리다. 아기의 청각은 배고프거나 아플 때, 불안할 때 자신을 달래줄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발달되어 온 것이다. 청각은 아직 시각이 온전하게 발달하지 못한 신생아들이 자신을 둘러싼 세상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창구가 되기도 한다. 한 명이 울음을 터뜨리자 다른 아기가 따라 울기 시작한다. 주위가 시끄러워지자 울음으로 반응하는 아기들. 이렇게 소리를 감지해내는 능력은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꾸준히 발달해왔다. 아기가 바깥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는 것은 임신 7개월 무렵부터. 아직은 엄마 뱃속에 있어야 할 미숙아가
소리에 반응하는 모습은 뱃속 태아의 청각 발달 정도를 짐작케 해준다. 미숙아들이 나타내는 반응은 세상에 태어나기 전 태아가 외부의 자극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는지 보여주는 간접적인 증거들이다. 아이 싫어, 아이 싫어. 다 했어, 다 했어. 그치? 어디 가보자, 어디 가보자. 얘들도 생각이 있는 애기들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해주면 이 표정 좀 보세요. 다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주면 굉장히 좋아해요. 혼자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아기가 갖춰야 할 필수적인 조건 중 하나는 바로 자극에 반응하는 것. 아기들은 임신 7, 8개월경이면 고통이나 불편함을 느낄 줄 안다. 이렇게 자극에 반응하며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세상살이를 준비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아기들의 감각 중 후각은 엄마의 전 냄새와 다른 여성의 전 냄새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발달되어 있다. 신생아들이 엄마의 전 냄새를 얼마나 잘 구분해내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해보았다. 2개의 거지에 엄마와 다른 여성의 젖을 각각 묻힌 후 생후 5일째의 태운이 코 옆에 가져갔다. 태운이는 모유가 묻은 거즈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이번에는 모유가 묻은 거즈를 반대편에 놓았다. 이번에도 역시 태훈이는 엄마의 전 냄새를 따라갔다. 자, 영상 잘 보셨죠? 아기들이 감각 기능을 가지고 태어나는 이유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생존을 위한 거기도 하고 엄마를 구분하기 위한 거기도 해요. 그래서 후각은 벌써 엄마 전 냄새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뱃속에서부터 발달을 해오고, 마찬가지로 나머지 촉각이나 청각이나 미각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그 미각 같은 경우에는 단맛을 좋아하죠. 우리가 엄마의 젖에도 당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맛보다 단맛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원초적으로 단맛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생아 발달 특징 중에 신생아 시기에만 나타나는 며칠, 생후 며칠 이내에 아니면 한 달 이내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자, 그 중에 우리가 기억을 해놔야 되는 게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태변 배설입니다. 이 태변 배설은 뱃속에서 양수해서 먹고 보통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엄마가 다 노폐물을 처리를 해주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스스로 변을 보는 건데, 이 변이 우리가 지금 보는 변하고 좀 다르게 암녹색, 약간 녹색빛을 띠고 있고 끈끈한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신생아 황달이라 그래서 아무래도 배 안에서는 편안하게 엄마가 해주는 대로 이제 지내다가 나와서 스스로 호흡도 하고 소화도 해야 되고 먹을 것도 찾아야 되고 적응을 하면서 간은 아직
완벽하게 성인처럼 되지 않았는데 이제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간 기능이 미숙해서 얼굴이 노랗게 좀 보이는 그런 거를 신생아 황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간이 좀 튼튼해지고 환경에 적응을 하게 되면 이 황달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서 태변을 배설하고 또 하나는 양수에 있다가 나오니까 수분이 증발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체중이 다소 감소되는 그래서 우리 애가 왜 갑자기 살이 이렇게 빠졌지 할 게 아니고 태변 이제 변의 무게와 수분 증발에 따른 무게 감소 때문에 잠시 일시적으로 체중이 감소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이기도 해요. 이게 이제 신생아 때만 나타나는 생리적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반사 행동에 대해서 좀 같이 배워볼 거예요. 신생아는 반사 행동,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특별히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반사 행동은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무의식적인 그런 행동이에요. 우리도 아직 반사 행동 남아있는 거 있는데, 무릎을 탁 치면 다리가 올라오는 거, 그리고 누가 놀래키면 깜짝 놀랐을 때 화를 내거나 이렇게 놀래는, 아니면 눈앞에 뭐가 다가왔을 때 눈을 나도 모르게 감는 행동, 이런 것들이 이제 반사 행동인데 신생아 시기는 이런 부분이 아주 많아요. 몇십 개가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다 대표적인 거 여기선 5개 정도만 같이 한번 볼 거예요. 이거를 이제 영상 보고 또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miss, I'll help her go back with this. 아기들은 생존과 관련된 다양한 본능을 갖고 태어난다. 젖찾기 반사도 그런 능력 중에 하나다. Might see that here. And yeah, here we go. See, she turns her mouth to the 어떤 touch. 물체가 뺨에 닿으면 아기들은 그 물체를 향해서 반사적으로 입을 벌리며 고개를 돌린다. 이것은 신생아가 엄마의 젖을 찾아 빨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반사적인 행동이다. And again, coordinated, nicely coordinated. 반사는 신생아들이 갖고 태어나는 무의식적인 행동 패턴. 이 중 몇몇은 아기의 생존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능력이기도 하다. 아기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 같은 반사 행동 20-30여 개를 갖고 태어난다. 모로 반사도 그 중에 하나다. 큰 소리가 나거나 머리 위치가 변하면 아기는 팔다리를 벌리고 손가락을 펴서 무언가를 껴안는 듯한 동작을 보인다. 이 같은 모로 반사는 위험한 상황에서 어머니한테 매달리려는 아기의 생존 본능을 나타낸다.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던져진 아기들에겐 이렇게 의지하고 매달릴 대상이 필요하다. 이거 놔줘. 쳐주면 안 돼. 목욕을 하고 있는 미숙아가 떨어지지 않으려는 듯 간호사가 걸고 있는 줄을 꼭 잡고 있다. 손바닥을 누르면 아기는 반사적으로 손가락을 꼭 쥔다. 손바닥에 닿은 물체를 쥐려는 잡기 반사는 신생아들이 보여주는 가장 특징적인 반사 행동의 하나다. 갓 태어난 아기들이 손으로 잡는 힘은 어른 엄지손가락을 두 손으로 붙든 채 공중에 매달릴 수 있을 정도다. 자, 앞서서 영상 잘 보셨을 텐데요. 자, 이 중에 이제 3가지가 나왔던 것 같아요. 자, 파악 반사는 앞서 잡기 반사랑 같은 거예요. 그리고 빨기 반사를 하기 전에 우리가 했던 게 젖찾기 반사도 있었죠.
그래서 이 신생아 발달에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가 태어났을 때 아이가 혹시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도 이 반사행동 검사를 하게 되는데 아까 놀랐을 때 팔을 벌렸다가 오므리는 행동들 그리고 손에 뭔가 닿으면 쥐는 행동들 그다음에 젖을 찾기 위한 거죠. 젖을 찾아서 먹기 위해서 빠는 행동들 이런 것들 그리고 발바닥 이렇게 간지럽히면 발바닥을 부채 모양처럼 뻗다가 네 이렇게 하는 네. 그다음에 아직 걷지 못하는 아이인데 겨드랑이 들어가지고 발이 바닥이 닿을 듯 말 듯 하면 걷는 것 같은 동작을 하는 듯한 이런 다양한 방사 행동들이 신생아 시기에 나타나는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의식적인 행동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기억해 두셔야 될 게 반사 행동은 무의식적인 행동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런 행동들 반사 행동 같은 것들은 의식적 행동으로 대체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신생아 돌보기에서 수유하기 이 부분 하면서 앞서서 우리 모유 수유의 장점 있었는데 학습지 못 채운 부분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신생아 돌볼 때 수유하기 물론 모유를 먹이기도 하는데 네, 그렇지 않을 땐 분유를 먹이기도 하겠죠. 아무래도 사람의 젖인 모유를 먹였을 때 영양 성분이 아기한테 좋고 특히 네, 면역 성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웬만하면 모유를 꼭 먹여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모유를 먹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을 하기 때문에 우리 왜 영아기에 애착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도 도움이 많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신생아 돌보기 수유에서 모유가 좋은 점들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아기한테 좋은 점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고 아까 말했던 면역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특히 이 면역 성분은 초유 생후 한 3일까지 엄마한테 나오는 초유는 약간 우리 그 일반 모유보다 노란색기를 더 띠고 있는데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면역 성분이 많이 들어있게 되고 모유는 아기 성장에 맞춰서 성분도 바뀐대요. 그래서 아기의 그 이제 우리가 먹이다 보면 아기 이제 크게 되고 그때그때 필요한 뭐 철분이 더 필요하다, 비타민이 더 필요하다, 단백질이 더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모유가 거기 맞춰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좋고 또 소화도 잘 되고 분유를 먹게 되면 아무래도 변비가 생기는 아이들도 있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점이 좋고 이 또 모유가 아기한테만 좋은 게 아니고 엄마한테도 매우 좋죠. 일단은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산후 관리에서 자궁 수축 때문에 훗배아리를 하게 된다고 했는데 모유를 하게 되면 빨리 자궁이 수축돼서 회복에 완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 칼로리 소모가 엄청 높기 때문에 체중 조절에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유방암 예방이나 그리고 자연적으로 이 시기 동안에는 배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임 효과도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엄마가 모유를 수유를 하게 되면 체중 감소라든지 산후 회복에 도움이 돼서 이 부분이 좋고 하지만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왜 에이즈 배울 때 체액 중에 하나인 게 모유잖아요. 그래서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모유를 고집하기보다는 분유를 먹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자, 다음은 재우기와 안기입니다. 자, 재우기 안기에서 신생아는 거의 먹고 싸는 시간을 빼고는 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루에 20시간 정도 잔다고 하는데 우리처럼 깊은 잠에 빠지는 건 아니지만 이 잠을 자는 동안 굉장히 많은 시냅스라고 하죠. 막 이렇게 발달이 되기 때문에 아기를 깨우거나 하는 거는 절대 안 되고 많이 잘수록 뇌의 발달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아기 잘 자기 위해서 온도는 이 정도로 맞추는 게 좋다. 이건 그냥 상식 수준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안을 때 중요한데요. 아기가 머리가 몸의 4분의 1이라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워요. 우리도 지금 우리 한 번씩 목 삐거나 하면 엄청 무겁잖아요. 그래서 이 아직 근육이 완벽하게 발달이 안 됐고 몸에 비해 머리가 크기 때문에 머리를 잘 못 가눌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아기를 안을 때는 한 손으로 목을 줘야 한다는 사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목욕시키기인데 자, 우리 이제 여기서는 온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체온이 아기가 성인보다 약간 높은 36.5에서 37.5도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거보다 살짝 높은 38에서 40도 정도시가 적당하고 이 목욕을 길게 한다고 절대 좋지 않아요. 그 아직은 체온 조절을 잘 못하기 때문에 좀 짧게 하는 것이 좋고 아무래도 수유하고 한참 뒤에 자기 직전에 해주는 게 좋겠죠. 근데 이 목욕을 시킬 때 우리 성인처럼 막 비누를 가지고 빡빡 씻고 하면 이 태지라고 이렇게 배 안에서 있던 지방 성분이 아까 그 콧등이 이렇게 노란 거 보셨죠? 그걸 억지로 떼어내려고 막 하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니까 거즈로 물로만 해주는 게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목욕 시키는 영상은 한번 찾아봐도 네, 좋을 것 같으니까 신생아 목욕 시키기 이렇게 찾아보면 나오는데 보통 이제 그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죠. 아무래도 그 겨드랑이 그 팔을 넣어가지고 등도 씻기고 엉덩이도 씻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중요한 거는 신생아 때는 아무래도 이제 배꼽이 아직 그 떨어지고 그 아물지 않은 시기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배꼽 주변을 네, 소독해 주는 게 중요해요. 소독을 잘 해주는 것까지. 네, 이렇게 해서 신생아를 돌보면 네, 되겠습니다. 그럼 학습지에 우리 한번 그 글짓기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조금 전에 모유 수유에 대해서 했으니까 여기부터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유 수유의 장점에 아기 성장에 필요한 네,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고 또 뭐가 있다 그랬죠? 네, 면역 성분 함유되어 있어서 먹이는 것이 좋다 그랬고 엄마와 아기 사이에 네, 신체 접촉을 하기 때문에 유대감이 증가해지고 또 하나는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산모가 자궁 수축을 도와서 회복을 도와주며 네, 유방암 예방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수유를 하게 되면 열량 소비가 엄청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산모의 체중 감소 적을게요. 체중 감소 그리고 수유 중 배란 억제를 시켜서 자연적인 네, 피임이 되겠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녀 돌보기 한번 이 부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생아 시기에는 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영아기는 신체적, 정서적 욕구를 만족시키고 유아기는 안전한 환경 네, 기억나시죠? 그리고 네, 아동기는 격려자 운면성 길러주게 하고 청소년기는 독립심을 스스로 키울 수 있도록 상담자의 역할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신생아들 이제 특징 한번 볼 텐데 네, 머리에 기억해둬라 그랬죠? 대천문과 소천문 구멍이 있어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배꼽은 7에서 11호 정도 떨어지고 성인보다 어떻게 된다고요? 네, 빨리 뛰죠. 네, 시력 볼게요. 시력이 명암 형태만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약한 편이고 엄마 젖을 구분하기 위해 소각이 발달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맛을 좋아한다 그랬죠? 네, 단맛. 이유는 엄마 젖이 단맛이 나기 때문에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리적 특징 중에 중요한 게 반사행동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 네, 태변이 배설되고 그 다음에 요거 뭘까요? 태변과 뭐가 증발할까요? 피부, 수분이 증발해서 일시적으로 뭐가 된다? 생리적 체중 감소. 체중 감소. 그리고 생후 2, 3일 간이 미숙해서 생기는 게 신생아 황달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아까 말했듯이 이 반사행동은 무의식적 반응이죠. 이게 뭐죠? 모로반사. 그리고 요거는 파악반사나 잡기. 그 다음에 요거는 바빈스키. 그리고 요거는 네, 걷기 반사.
입에 닿는 것을 빨려고 하죠. 빨기 반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유하기 부분 볼게요. 수유할 때 아기를 뭘 느끼죠? 네, 정서적 안정감. 그 다음에 친밀감,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어요. 출산 후 언제 동안 2, 3일 동안 분비되는 걸로 모유에 특히 면역 성분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재우기 볼까요? 네, 하루에 20시간 정도 자고 목을 가누지 못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목유 시간 10분 이내로 하고 38에서 40도씨. 그리고 너무 밥 먹고 바로 하면 토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수유 1시간 이내는 피하는 것이 좋고 자기 전에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횟수는 하루에 한 번이 가장 적당한데 추울 때는 이틀에 한 번 정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모유의 좋은 점까지 배웠는데 네, 여기 한번 들어가 보셔서 모유하면 좋은 거 어떤 거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학교에 오시게 되면 이제 시험도 치고 시험 치자마자 지난번에 얘기했던 네, 수행평가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주일 동안 공부 열심히 하시고 학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